네, 이 사건 전문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님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미스테리 1번은 그겁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자연사했다. 그래서 10년간 살았던 시신이 이제 발견된 거다. 큰아들의 진술인데요. 우선 10년간 있다면 이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예. 특히 그 6월 4일 날 이 부친의 핸드폰이 최종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점. 또 만약에 10년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일정한 뭐 사망 신고라든가 뭐 장례식도 했을 테고. 근데 그와 같은 것이 과연 이제 정말 아무 일이 없었던 식으로 되었었던 건지 예. 이 점이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또 물론 이제 그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이 사망을 했음에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방부제 처리를 한다든가 약품 처리를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면 상당히 또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봐서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말이죠. 상당히 그 의심스러운데 만약에 정말 두었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는 살해한 장소나 또는 사체가 원래 있던 장소는 이 방이 아니고 다른 곳으로부터 옮겨졌을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방송 중이기 때문에 사실 좀 대답을 약간 조심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상온에서 시신이 만약 10년간 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10년이 된다라고 하면 소위 요즘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그 백골화가 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땅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4, 5년이 걸리고 또 이제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7, 8년이 걸리고 예. 또 위에 있게 되면은 사실 1, 2년이 이제 걸리는데 10년이라고 한다면 아주 충분하게 백골화가 됐어야 된다. 예. 그런데 지금 글쎄요, 시신의 모습이 어떤가 모르겠지만 또 완전하게 다 백골화가 된 건 또 아닌 것 취재 같아요. 기자 얘기를 들으면 꼭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만의 문제점이 좀 많은데요. 경우 어떤 밀폐된 실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소위 그 실압화 또는 미랍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공기가 안 통한다고 하면 예. 그러면 그 중에서는 일부 건조한 부분도 있고 백골화된 부분도 있고 또 부패가 조금 있는 근육화된 부분도 있긴 해요. 예, 지금 뭐 사실 말하는 건 다 대개 그렇다는 얘기지. 물론 다양한 변수에서 일부 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염두를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가족이 10년간 시신과 살았다는 얘기도 사실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오히려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그 아들이 예. 이 사안의 중요한 내막을 알고 있을 공산이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 어떤 가정 내에서 중장기간 축적되어 있던 어떤 갈등이 예. 이 사건의 한 설명 요소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설명 요소는 어쨌든 이 모친이 그 외국인과의 여러 가지 그 이성 관계가 더 많은 점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복잡한 치정 관계와 관련된 것도 예. 이 사건의 또 다른 열쇠가 되지 않나 추정됩니다. 예, 사건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돼야 좀 더 알 수가 있겠군요. 너무 엽기적이고 사실 미스터리가 많아서 제가 지금 살펴보고는 있지만요. 두 번째는 이 피해자 이모 씨가 체구는 좀 크지만 사실 여성이고 키도 작은 편인데 과연 다른 남성 한 명을 살해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 이런 의문도 있습니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는 최근에 30대 모 여성이 예. 50대 그 남성을 모텔에서 그야말로 단독으로 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체도 훼손을 해서 예. 이 각기 다른 장소에 여행 가방 안에 넣어서 유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는 여성이라고 해도 남성 1인을 제압해서 살인할 수는 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예. 지금 이 사안은 그 고무통이 상당히 크고 예. 또 어떤 고무통을 운반하는 이런 데는 제3자의 분명히 조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보면 공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습니다. 공범도 연루돼 있다면 잡아야 되죠. 이 엽기적인 사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하나는 이건 미스터리는 아닌데요. 아이가 계속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방치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아동 학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정서적 학대, 또 성적 학대뿐만이 아니고 예. 아동 방임 역시 이제 학대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 8세 아이가 여러 가지 그 사유로 인해서 취학이 사실은 지금 뭐 지연되어 있어요. 예.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교육 학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주변의 어떤 환경 자체가 쓰레기도 많이 있고
또 음식도 제때 주지 않은 예. 것으로 봐서는 역시 그 물리적 학대 역시 포함되고 있다. 물리적 방임이 포함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7곡의 아동 학대 사건이라든가 예. 그와 같은 괴를 함께하는 아동 방임의 가정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이 부분은 또 주민이 이 아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신고를 했었는데 아동보호기관에서 그래서 알아보고 경찰에도 연락하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해요. 또 그래서 경찰에서도 마음대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냥 또 놔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럼 경찰 권한상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 예. 법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사람의 어떤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그 범위도 늘리고 예. 또 아동 학대 기관이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을 때는 경찰도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쪽으로 맞추어졌는데 예. 그것에 좀 소홀한 면이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안전망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